인천국제물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살펴서 말씀드리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조직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각각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관리지원회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19명, 민간 위촉위원이 20명,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인 제가 같이 맡고 있고요. 관계부처 장관 8명, 기타 공무원 공공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간사위원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계획분과와 물분쟁조정분과, 정책분과 이렇게 해서 3개의 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분과는 송미영 위원장이, 물분쟁조정분과는 박서진 위원장이, 정책분과는 이창희 위원장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의 기획운영팀, 심의소통지원팀이 국가위원회에 설치되어 있고 각 유역별로 각 유역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발주하여 작업을 하고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 범위의 지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세우는 물 관련 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물분쟁조정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조정분과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역물관리위원회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역시 국가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위상을 갖습니다. 민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민간위원은 국가위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별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9명 이상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국가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절차입니다. 유역도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80명에 이르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풀에 있는 자문단을 필요에 따라서 자문단으로서 자문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논의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끝난 사항을
민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당연직 위원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국가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성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 분야의 국가 전략계획으로서 수립하고 운영될 것입니다. 수질 보전이거나 수량 확보, 재해 방지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물관리 분야 국가 전략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물 관련 다수 부처의 법정 계획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 됩니다. 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가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리고 정책의 성과 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검토와 수립 과정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 용역 단계에서 추진 상황을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로 계획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과업 내용과 중간 보고서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 의견을 제시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 단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된 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국가위원회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역시 10년 단위로 전국을 각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관련 법령과 계획정비 방안의 심의 의결입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이 통합되거나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물 관련 법령이 83개가 있고 법정계획이 6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 성격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통폐합을 할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된 법정계획을 국가와 유역 단위로 계층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계획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 1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기관이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검토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과 부처별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 대상 물관리 관련 계획과 그 다음에 유역계획, 부처별 유역계획의 적용 대상 물관리 관련 계획을 부합성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물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9월 말에 금강유역위원회와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제출한 보호처리 방안의 원안을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원안을 의결해서 국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가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최종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의 효율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그 안을 승인해서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 공공기관과 국제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공연구기관과의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저와 각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5월 달에 개최해서 물 관련 정책과 현안 등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일 날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고 국제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 소속인 그 재난안전연구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와서 현재 그 기관도 국책연구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의 협약식 장면입니다. 추진과제를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추진과제는 영섬강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의 영산강 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재난 공동대응과 협력에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 그리고 물수지 공동분석에 해당되는 몇 가지 사항, 오염원 저감 및 수질 개선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 방안 외에 4가지 과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과제로 KI와 건기연, 국토연, 농경연이 함께 연구과제를 합동과제로 수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와 시민단체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 관련 10개 학회와 간담회를 6월 2일 날 개최하여 학회장님들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자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오대강유역협의회 등 7개의 시민단체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 방안 마련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7월에 환경부에서 만든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발족이 됐습니다. 민관학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마련해서 2018년 12월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통합물관리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안전성, 책임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이 핵심 가치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의 기본 원칙들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칙은 유역을 통합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물순환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가 호혜적으로 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생태계의 건강성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원칙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 연계되는 방안을 현재 KI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소개해드리면 유역의 통합물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동체 가치 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공유, 수생태 건강성 회복, 합리적 비용 분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역물관리 체계 제안의 개요입니다. 유역물관리 체계는 법적 위상을 가진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비제도적 위상을 갖춘 유역참여센터의 틀로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의결 거버넌스로, 그리고 유역참여센터는 협의 거버넌스로 해서 의결 거버넌스에서 다루기 전에 협의 거버넌스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의결 거버넌스로 넘기는 형태의 상호 간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의 관리 체계가 어떻겠는가, 이런 점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거버넌스인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 거버넌스인 유역참여센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파일럿 테스트처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도 좋고 참여율도 높았고 관심도 그리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의결 거버넌스, 협의 거버넌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총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먹는 물 분야입니다. 먹는 물 분야에서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 기반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수질 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의 강화와 수량 수질 통합 관리를 통해서 하천 수질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수 처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수도 원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기반의 지역 물 문제 해결입니다. 지역 물 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을 마련하고 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면 낙동강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별 물 갈등 및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수도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모두 환경부 산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계획과 정보를 통합하고 시설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수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고 물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국민 모두에게 물복지 혜택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지역의 수량을 확보하고 지역지역에 또한
수질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 안심 서비스를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모두에게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미급수 인구의 48만 명에 대한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분야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물 확보로 물 부족 해소입니다.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존 시설을 최적적으로 활용하며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물로 인한 재해 예방입니다. 도시 홍수를 방지하고 저영향 개발을 강화하고 가뭄 예경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취약 지역의 물 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여름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물로 인한 재해 예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지류에서 본류까지 하천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 사업을 통합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하천 관리를 일원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 관리를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천 관리가 하나의 부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윗물의 수질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재해 예방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 즐기는 물 분야입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문개방 실증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과의 합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구부의 생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화구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물과 함께 친환경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고 도시 조성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 형태의 단지 조성은 지향하고 생태와 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함께하는 녹색 산업의 신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도시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 등 5개 시범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살기 좋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의 삶은 그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리는 물입니다.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물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자리도 약 14,000개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국가물관리회의 역할과 향후 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춘천국제물포럼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